다시 화면 볼게요. 2교시 이어서 갈 거고요. 제가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다시 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들 섹션을 좀 늘려볼 겁니다. 지금 섹션을 4개를 더 줬어요. 그럼 총 8개가 됐죠. 그리고 지금 가운데 여백처럼 이렇게 생겨났는데 사실 이건 여백은 아니고 색깔을 안 줘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자, 지금 여기에는 4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색상을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는 건데, 이걸 딱 봤을 때 이상하다 라고 하시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이상해요? 이 플렉스 아이템들은 지금 너비가 다 100픽셀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추가되기 전까지는 100픽셀이 잘 적용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부모가 400이었으니까 4개 나눠 가지면 딱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자식이 늘어났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플렉스 아이템들이 가지고 있는 너비가 누가 봐도 100보단 작아졌죠. 원래 같으면 이렇게 고정된 너비가 있을 때 자식이 부모보다 커지게 되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부모를 무시하고 밖으로 삐져나갔어요. 강제로 크기를 막 고정시켰을 때. 우리가 그동안은 그런 걸 해봤죠.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부모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너비가 작아졌어요.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 높이를 꽉 채우고 있어서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다가 온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로 줘볼게요. 높이가 없어져서 100을 다 주고, 높이가 100이 생겼고 그리고 센터가 됐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가 만약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처럼 작용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여의치 않을 때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본인 사이즈 100 고정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 두 줄로 형성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플렉스 아이템들은요, 우리가 특별한 속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제로 줄바꿈 하지 못하게 하는 스타일 속성도 하나 배웠죠. 글자 같은 거.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그것처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줄바꿈을 안 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본인 사이즈를 줄여가면서까지 그냥 그 자리에 다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 이러면 지금 사실 너비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너비가 100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 거니까. 근데 너비가 사라지면 또 뭐가 문제예요? 아예 안 나오죠. 이 너비가 사라졌는데 왜 안 나와요? 지금 섹션들의 디스플레이는 뭐였다고요? 섹션들은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지금 얘 블록이잖아요. 그쵸? 섹션의 디스플레이는 블록이 맞아요. 근데 높이는 있고 너비가 없는데 블록이 안 나온대요. 원래 블록은 높이가 없으면 안 나오겠지만 너비는 없어도 자동으로 최대화가 돼서 나오는 애였죠. 안 나오죠. 그렇다라는 건 내 부모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돼서 나 자신이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면 그 디스플레이 블록이나 인라인 블록이 가지고 있는 너비 높이에 대한 특징이 사라지고 무조건 너비 높이 최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걸 하나 빼먹어서 해본 거고, 자, 다시 여기로 와서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이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얘를 딱 들어오면,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죠. 이게 지금 로우가 되어 있는데 로우 리버스를 누르면 어차피 주황색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선택되어 있는 요소들, 얘네들이 다 기본값이에요. 컨테이너한테 부여하는 속성, 플렉스 다이렉션, 플렉스 랩, 온라인 아이템스, 저스티파이 컨텐츠, 이런 친구들의 기본값이 지금 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플렉스 아이템들한테 줄 수 있는 속성들이 이렇게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여기 비어있는 애들은 비어있는 게 기본값인 거예요. 특별하게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보통 비율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0을 쓰든 1을 쓰든 쓴 시점부터 비율로 상대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는 들어있지 않아요. 이렇게. 자, 하나씩 좀 눌러볼까요? 일단 플렉스 다이렉션. 이건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코드펜 환경에서는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로우라고 하는 애가 기본값이고 기본적으로 1, 2, 3, 4, 5가 쭉 나온대요. 이거 플롯에서 생각하면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레프트. 왼쪽 기준으로 쭉 나온다. 그런 거고 로우 리버스 했더니 우측에 갖다 붙으면서 우측 기준으로 1, 2, 3, 4, 5가 가고 있죠. 플롯으로 따지면 라이트. 그런 개념이고요. 자, 컬럼은 눌러보면 갑자기 얘네가 줄을 바꾸네요. 이렇게 세로로 유지시키는 거. 컬럼 리버스 얘는 아래에서부터 1, 2, 3, 4, 5.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간단한 겁니다. 이게 로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줄의 의미를 갖고 있고 컬럼은 이제 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리버스는 반대의 개념이니까 왼쪽 오른쪽을 틀어버리고 상하를 틀어버리고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플렉스 랩 기본값으로 노우 랩이 들어가 있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이죠. 본인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얘는 줄바꿈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랩이 들어가면 얘는 줄바꿈을 하는 거고요. 랩 리버스는 줄바꿈을 하는데 반대로 돌려버리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원래 줄바꿈 할 때 1, 2, 3, 4, 5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간 만큼 가고 다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었죠. 워랩 리버스는 완전히 반대가 돼서 이 개념은 아니에요. 왼쪽부터 시작하되 아래에서부터 1, 2, 3이 가는 거고 그 다음 4, 5가 나온다.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하게 활용할 건 없지만 그래도 자, 그다음 온라인 아이템스 지금 우리가 아까 해봤던 거죠. 기본값 스트레치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센터 같은 거 하면 가운데 정렬이고 플렉스 엔드 밑에 스타트 위에 이렇게 붙이는 거. 그다음 베이스라인은 이제 센터랑 베이스라인이 유사한데 약간 다르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센터는 컨텐츠의 정중앙을 수직 정렬을 해요. 근데 베이스라인은 컨텐츠 이만큼의 컨텐츠 높이가 정중앙이면 얘인데 얘는 지금 대충 봐도 완벽한 정렬이 아니죠. 밑에가 좀 더 길죠.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중앙 정렬을 합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가 조금 우리 눈에는 위로 올라가 있듯이 보이는 거예요. 센터랑 베이스라인은 약간 차이가 있다. 물론 이것도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센터 수직 정렬을 거의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그다음 justify 컨텐츠 우리가 해봤죠? 스타트는 그냥 왼쪽, 엔드 오른쪽, 스페이스 비트윈 맞닿는 면의 여백을 동일하게, 어라운드 맞닿지 않는 면의 여백도 동일하게, 그다음 센터 가운데 정렬일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온라인 컨텐츠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고 갈 거고. 자, 그러면 컴플렉스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아이템 쪽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첫 번째, 온라인 셀프. 우리가 아까 직접 해봤던 거죠? 지금 얘 기준으로는 3번이 골라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플렉스 스타트. 얘만 움직이고요. 엔드. 얘만 움직이고, 센터, 베이스라인, 스트레치. 얘만 조정할 수 있는 기본값은 오토래요. 그로우 아까 해봤죠? 여백. 지금 이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백이 지금 이만큼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만큼의 여백을 내가 어디에 몰빵할 거야? 비율로써, 상대적으로써 여기다 1을 넣어주면 얘가 다 가져갈 것이고 4한테 1 넣어주면 둘이 1대1의 비율로 가져갈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1이 아니라 10을 넣어주면 얘는 10분의 10을 가져간 건 아니죠. 11분의 10을 가져간 겁니다. 이 비율 상대적인 개념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쓰는데 문제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어차피 한쪽에 몰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아도 1대1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 자, 그리고 이 슈링크 얘는 사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일이 딱히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그 정도로 정교한 디자인을 하진 않을 거라서 적당히 깔끔하게만 할 거라서 얘 가지고 할 건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도 비율이거든요. 상대적인 걸로 작동을 하는데, 자, 제가 첫 번째 엘리먼트 지금 1번한테 10이라고 하는 값을 줬어요. 슈링크를. 그랬더니 얘가 많이 작아졌죠. 얘가 작아지면서 2, 3, 4, 5가 어떻게 됐어요? 네, 커졌어요. 얘가 작아진 만큼 얘네들이 공통으로 커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본인이 갖고 있는 공간을 이 비율로 쪼개서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컨텐츠의 그 크기 조절을 하는 개념인데, 이러면 이제 얘네들은 동일하죠? 얘네들은 동일하고 얘네들 셋만 커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이즈를 정해놓고 작업을 할 때 얘한테 좀 작은 영역을 더 선사하고 싶고 얘는 좀 키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런 걸로도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거랑 그로우랑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여백을 컨트롤하냐 아니면 여백이 없는 상태에서 컨텐츠의 크기를 컨트롤하냐 이 차이만 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얘는 이제 다른 말이 안 써있네요. 그냥 플렉스라고만 써있는데 이 친구는 간단합니다. 여기 써있는 플렉스 베이시스 그리고 그로우 슈링크 얘를 한 번에 부여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특별할 거 없고요. 따로따로 써도 되는 건데 그냥 한 번에 압축시켜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마진 패딩 같은 거 쓸 때 사방을 동일하게 줄 거면 굳이 탑 레프트 바텀 안 나누죠. 그런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이 세 가지를 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오더, 제가 보여드렸죠. 정렬에 대한 거. 지금 여기서 저는 3번을 맨 앞으로 위치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 안 건드리고 3번만 불렀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뭐 주면 돼요? 여기다 0 주면 가만히 있어요. 얘는. 얘도 이제 상대적인 요소고 값이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0 주면은 얘가 제일 낮은 숫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0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 같은 거 주면 갑니다. 얘한테 만약에 마이너스 1 같은 게 아니라 1을 주면 어떻게 돼요? 3한테. 맨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값이 없는데 얘 혼자 1을 가지고서 커진 거니까. 그러니까 음수 양수의 개념만 존재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순서가 어떻게 해볼까요? 좀 많이 꽈볼게요. 4, 3, 1, 5, 2 이렇게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한회색, 연한회색, 아니지. 연한회색, 빨강, 오렌지, 노랑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노랑, 오렌지가 아니라 헷갈립니다. 예, 진한회색 그리고 이 친구 나오는 거 43152, 43152. 어쨌든 이 숫자가 43152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죠. 얘한테 1을 주고 3한테 1을 주고 4, 3, 1, 5, 2 이렇게. 그럼 43152가 나오죠? 이게 가장 쉬운 접근이에요. 내가 앞에 놓고 싶은 애한테 1을 주고 그 바로 뒤에 오는 애들한테 하나씩 늘려가면서 주는 거. 사실 상대적인 거라 꼭 수치를 이런 식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음수를 줘도 되고 그 사이에 0을 사용해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0 가지고 안 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0을 줘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한테 1이 들어가면 얘는 원래 이 위치였잖아. 얘를 0으로 놓고 얘한테 1을 주면 이때는 동작을 합니다. 이 0이. 어쨌든 이 1이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3번이 맨 뒤로 갔고요. 5단은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렉스 가지고 뭐 메뉴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간단한 걸 진행을 할 건데 하다가 이 속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좀 뭐였지? 뭐 써야 되지? 고민이 되시면 이거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 켜놓고 하시면 돼요. 보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문제, 플렉스로 메뉴 만들기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 제가 열었고요. 여기에 뭐 태그 써 있고 CSS에 뭐 들어가 있고 이렇긴 한데 이거 무시하시고요. 그냥 정답 예시만 보시면 돼요. 일단 자, 이 정답 예시 봤을 때 지금 화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메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누구랑 유사한 거예요?
1차 메뉴. 1차 메뉴인데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우측 정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메뉴의 원래 크기가 최대화가 되고 있다. 이것 빼고는 나머지는 1차 메뉴랑 동일하겠죠? 그리고 호버되는 상황까지 일치합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기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일정 크기 이하로 줄어들면 얘네가 어떻게 됐어요? 구조가 바뀌었죠? 정렬이 우측 정렬이었던 게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플렉스 써봤으니까 이건 스페이스 비트윈이에요? 어라운드예요? 얘는 어라운드죠. 왜냐면 맞닿지 않는 면까지 동일한 여백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있습니다. 더 줄어들면 얘는 변해요. 자, 완전히 이제 한 줄을 혼자 쓰는 형태로 바뀌면서 메뉴가 좀 바뀌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반응형 CSS를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형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메인 배너가 살아있었지? 자, 이렇게 뭔가 사이트가 있을 때 이 사이트를 보고 있는 크기가 줄어들면 얘가 같이 줄어들었죠,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가로 이 스크롤이 안 나오잖아요. 옆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이 화면이 원래 메인이라고 했을 때 이 화면이 크기를 유지한 채로 만약에 이 브라우저의 크기만 줄어들었다면 이 메뉴 모양이나 이런 거 사라지고 얘도 더 이것보다 화면에 라이언에 한 요 정도만 나오고 있겠죠? 이렇게 돼서 가로 스크롤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세로 스크롤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너비가 줄어들 때 얘는 그 너비에 맞춰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지금 이런 내용도 너비가 줄어들었을 때 그냥 일자로 잘 나오고 있고요. 얘가 최대화가 돼도 똑같이 잘 나오고 있고, 이게 완전 적절한 예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반응형 CSS 작업을 한다라는 건 사용자가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일 거니까 그 환경에 맞게 변화를 시켜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볼 거고요. 나 예시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자, 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반응형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게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형 부분은 그냥 일단 무시를 하시고요. 지금 화면, 첫 번째 화면에 보이는 이 상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1차 메뉴는 너무 쉬운 거였으니까 일단 저는 이 텍스트를 굳이 따라가진 않을 거고 우리가 이제 1차 메뉴 같은 거 만들 때 했던 기본 구조 있죠. 그 구조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근데 이제 메뉴 박스는 굳이 만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메뉴 박스가 필요했던 이유가 뭐였죠? 메뉴를 감싸는 메뉴 박스라는 걸 하나 더서 이제 가운데 정렬 같은 걸 하기 위해 사실 뭐 그거 말고도 방법은 있었지만 그래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데 지금은 그냥 1차 메뉴에서 멈출 거기 때문에 바로 UL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메뉴, 메뉴 아이템, 그리고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날 거고 태그는 클래스 하나 정도 넣어볼까요? 뭐 사실 상관은 없지만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메뉴 박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얘는 이제 안 볼 거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자, 일단 노멀라이징부터 좀 진행을 하죠. A 태그랑 ULLI 노멀라이징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메뉴라고 하는 UL한테 색깔을 좀 입혀볼까요? 예, 영역을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거니까. 자, 지금 UL이 영역을 입혀봤더니 화면 최대화가 되면서 만들어졌죠. 우리가 굳이 더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뭐 최소화를 시켜서 얘를 줄이거나 할 필요가 없는 상황.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1차 메뉴랑은 살짝 다른 느낌이니까. 그럼 이거 그냥 이대로 두고 메뉴 아이템한테 가서 얘네들은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러
한 줄을 혼자 쓰지 않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다 우측 정렬을 해야 된다. 이것처럼. 그럼 뭐 주면 돼요? 어? 우리가 아직 플렉스를 안 쓰고 하는 버전이에요, 지금 저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갈 겁니다, 일단. 텍스트 온라인 라이트 주면 되겠죠. 누구한테? 그냥 메뉴한테. 얘한테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물려받아서 넘어갈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li를 사이즈를 키우는 것보다 a 사이즈를 키우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많이 해봤던 얘기니까 여기서 바로 진행을 좀 할게요. 디스플레이 블락과 패딩을 사용해서 한 15픽셀 정도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좀 더 두껍게 폰트웨이트 볼드 같은 것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호버 진행해주면 되겠네요. 얘한테는 컬러를 화이트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전 지금 얘랑 색깔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맞춰 가는 겁니다. 이러면 일단 끝났죠? 지금 이 상황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제가 왜 이 방식으로 해봤냐면 우리가 방금 플렉스 배워놓고 플렉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용하지 않아도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메뉴 만들고 할 때 알고 있던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플렉스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차이를 한번 느껴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얘를 이만큼 주석을 좀 걸게요. 그리고 밑에다가 플렉스를 사용한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뉴한테 색깔을 입히는 건 동일해요. 왜냐면 색깔은 있어야겠죠? 네. 뭘 잘못 썼나? 메뉴 백그라운드 컬러 왜 안 먹었지? 주석을 여기까지 걸어. 아, 이거 뭐야? 주석을 끝까지 제대로 걸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색깔 입혀놓고 자, 이제 제가 플렉스를 사용한 버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아이템 1, 2, 3, 4라고 하는 메뉴 아이템들이 그죠? 메뉴 아이템들이 각각 한 줄을 혼자 쓰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저는 지금 누구한테 플렉스를 부여해야 돼요? 자, 이 말을 좀 더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고자 하는 애는 누구며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애는 누구냐 이런 질문인데 지금 플렉스 아이템이 돼야 되는 애들이 li 메뉴 아이템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 메뉴 아이템의 부모인 UL에게 플렉스라는 걸 부여해서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야 얘네들이 각각의 개구리가 되면서 줄바꿈하지 않을 것이고 너비높이와 최소화가 될 것이고 딱 달라붙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겠습니다. 그럼 바로 적용이 됐고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을 우측 정렬해야 돼요. 밀어야죠. 자, justify 컨텐츠 그래서 플렉스 엔드 그러면 우측으로 밀릴 거고 이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우리 아까 이 상태까지 온 다음에 뭐 했어요? 그냥 그 A 태그 찾아가서 걔한테 패딩 주고 블락 주고 해가지고 그냥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키우는 거는 사실 하긴 해야 돼요. 플렉스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를 사이즈를 늘릴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직접 가긴 해야 됩니다. 얘를 찾아가서 여기에 디스플레이 블락 주고 패딩을 아까처럼 15픽셀 주고 에잇. 그럼 커질 거고 그다음 아까처럼 폰트웨이트 볼드 같은 거 주고 그리고 나서 호버도 따로 줘야겠죠? 컬러를 화이트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끝났죠. 그러니까 플렉스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에서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플렉스를 사용하면 일단 스타일 속성을 부여했던 게 지금 이렇게였는데 이걸로 줄었죠. 좀 더 간결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 플렉스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물론 기존에 만들었던 이 방식으로 하기 힘들었던 뭐 수직 정렬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봐도 얘를 쓰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 웬만한 경우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잘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웹 환경으로 넘어가고 화면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얘 가지고 많이 할 거거든요. 정렬도 할 거고 막 메뉴 구성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 반응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다 마우스 놓고서 클릭해놓고 드래그 할 때 사이즈 조정할 때 여기 여러분들도 똑같이 떠요. 밑에 보면은 픽셀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픽셀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 하얀 색깔 화면의 픽셀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밑에 픽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 기준으로 저는 801까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800부터는 아까 보셨던 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정렬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800보다 더 작아져서 전 이걸 기준을 600으로 놓을 건데 600픽셀만큼 그 밑으로 줄어들면 이제 이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요거 해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일단 보세요. 제가 CSS 부분에 골뱅이로 시작하는 무언가를 적었고요. 미디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맥스 위드 800픽셀이라고 했어요. 자, 얘는 이런 어노테이션은요. CSS에서 이제 반응형 다룰 때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얘가 말하고 있는 건 간단한 거예요. 최대 너비가 800까지 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그럼 이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부여하면 800픽셀까지는 맥스 위드 최대의 800픽셀까지는 여기 있는 걸 적용시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데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메뉴를 불러다 놓고 여기다가 justify content 스페이스 around 전 이거 하나만 줬어요. 그러면 800 지금 제 거 기준으로 803, 2, 1까지는 그대로 있다가 800이 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정렬이 바뀝니다. 왜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스타일 속성은 800픽셀까지만 적용이 될 거니까 800보다 커지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800보다 작아졌을 때는 지금 이 메뉴한테 justify content라는 게 위랑 아래랑 겹치죠. end고 얘는 스페이스 어라운드잖아요. 그러면 얘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우선순위를 가져서 얘가 일을 하는 거고 800보다 커지면 얘는 애초에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할 거고 얘가 그냥 적용이 된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반응형으로 만들 때 이제 이런 다양한 태그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진행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은 스페이스 어라운드 때문에 만들어진 여백이니까 뭐 A 태그의 사이즈를 더 조정하고 싶어 라고 하면 너비를 직접적으로 건드려 줘야겠죠. 이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패딩 좌우를 더 늘리거나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아졌을 때 저는 이거 하나 복사할 거고요. 600까지 그럼 이제 맥스 위드 600이니까 600 아래로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속성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600 위로 800까지는 얘가 적용이 될 것이고 800 위로는 그냥 여기 있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800과 600 이렇게 따졌을 때에도 결과적으로 겹치는 속성에 한해서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스페이스 어라운드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800 픽셀보다 작고 600보다 큰 상황에서 얘네들이 적용이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얘한테는
일단 이 예제를 봤을 때 줄바꿈을 하죠. 이제 줄바꿈을 안 하게 두면 안 돼요. 줄바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아까 여기서 플렉스 다이렉션 컬럼, 그죠? 여기서 랩도 줄바꿈을 하긴 해요. 근데 얘는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 줄바꿈을 하는 개념인 거고, 컬럼은 그냥 디스플레이 블락처럼 한 줄을 혼자 쓰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 예제를 봤을 때에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올라간다. 컬럼이 맞겠죠? 자, 아니지. 플렉스 다이렉션 여기에 컬럼, 얘네가 줄바꿈을 할 겁니다. 지금 적용이 안 된 거는 600보다 큰 상황이었으니까 더 줄여보면 얘네가 줄바꿈을 하겠죠. 자, 그리고 줄바꿈을 했는데 얘네가 왼쪽에 있잖아요. 이거 가운데 정렬 해줘야죠. 우리 예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얘네 가운데 정렬 어떻게 해요? 누구 센터? 뭐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일단 이 메뉴 아이템들이 개구리잖아요. 플렉스 아이템들, 이 플렉스 아이템들이 개구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활용해서 얘는 엔드, 센터, 다이렉션. 어허. 얘로는 안 되네요. 얘로 안 돼. 그럼 다른 걸로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로 해볼까요? 텍스트 라인 센터.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여러 가지 골고루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한테 주는 것보다 디테일하게 주는 게 낫겠네. 여기서 빼고 메뉴에 NI에 A한테 여기다 주죠. 이렇게 줘도 정렬이 잘 되는 이유는 A는 실제로 지금 영역이 여기까지니까. 왜냐면 A의 디스플레이는 블럭이니까, 너비가 최대화 됐을 거니까. 그렇게. 그리고 보자. 뭐 상하의 패딩 줄이는 거는 굳이 그냥 둬도 될 것 같고, 다른 거 뭐가 있을까? 그냥 밑줄 정도?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밑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밑줄이라는 게 약간의 음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좀 입체적인 선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선이 그어져 있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좀 해볼 건데, 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바닥에는 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맨 위에 여기는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는 있어도 의미가 별로 없겠죠. 이 중간중간에 이 선들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얘를 좀 처리할 겁니다. 재처리할 때 뭘로 줘야 될까요? 스타일을? 뭘 사용해야 될까요? 네, 선은 보더예요. 외곽선. 우리가 보더 많이 써봤죠? 근데 보더에도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 왼쪽, 오른쪽 의미 있어요? 없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거 여기 탑 의미 있어요? 없죠? 얘는 없죠? 그럼 이 사이들만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상황에서 얘 안 줄 거야, 얘 안 줄 거야 빼고 나머지 보더 탑, 바텀 줄 거야 넣으면 돼요. 자, 메뉴에 li에 a인데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메뉴 아이템에 last child, 얘한테는 보더 바텀, 얘를 논으로, 그러니까 지금 먼저 안 줄 곳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막내한테는 보더 바텀 필요 없어. 그럼 이거랑 유사하게 첫째한테는 보더 탑 필요 없어. 이런 거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공통으로 이제 잠깐만, A. 뭐 A한테 줘도 상관없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그냥 여기다 주면 되겠네요.
이제 보더를 사용을 할 건데, 보더 탑, 그리고 보더 바텀 주어놓고, 얘는 이제 음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 만약에 블랙이라고 하는 선을 주고 얘도 뭐 블랙을 줬다 이러면 왜 안 나오니? 픽셀을 안 적어줬군요. 이렇게 주면은 얘는 어때요 지금 선이? 그냥 2픽셀짜리 블랙 선이에요. 음영 효과 같은 거 전혀 없죠. 우리가 이걸 컨트롤 하려면 사실 투명도 가지고 따져야 돼요. 투명도랑 약간의 색상 조절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디테일한 설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통해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RGBA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255, 255, 255 그리고 0.3 정도 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0, 0, 0인데 얘도 한 3? 4B. 저 지금 또 픽셀을 지웠군요. 이 보더는 이게 픽셀과 내가 실선을 그릴 건지 뭐 다트선을 그릴 건지 이런 걸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보세요. 일단 255, 255, 255는 뭐예요? 이거 헷갈리면 컬러 피커 보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거 외워서 쓰는 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 블랙이 000이에요. 255, 255, 255는 하얀 거죠? 완전 하얀 거. 그럼 지금 제가 여기다 한 거는 완전 하얀 건데 투명도를 0.3으로 놨어요. 근데 이 완전 하얗고 투명도가 0.3이란 얘기는 어차피 화면에서 안 나타날 건데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어두운 계열이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바텀은 자, 지금 이 보더 탑 때문에 아이템 2의 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이템 3의 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이템 4의 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또 바텀을 줄 거니까 아이템 1의 아래 줄 거고 아이템 2의 아래 줄 거고 이런 식으로 겹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 약간의 음영 효과가 생기죠. 하얀색 선과 검은색 선인데 둘 다 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선을 겹쳐놓은 건 아니고 위아래를 위치시켰기 때문에 약간 그림자의 효과를 줘서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냥 실선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매끄럽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첫째한테 난 탑 안 줘, 막내한테 바텀 안 줘, 이렇게 했지만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막내가 아닌 애들한테는 뭘 줄 거야. 뭐 첫째가 아닌 애들한테는 뭘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not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방법은 다양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나 써보는 걸 또 하나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데, 제가 서브 페이지에다가 또 뭐 하나 올렸거든요. HTML 링크 jQuery normalize librar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들어가 보시면 화면에 뭐가 나오진 않는데 HTML 부분에 뭔가 쓰여져 있고요. CSS 부분에도 뭔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저는 요거 가져올 거예요. HTML 영역 안에 있는 5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 있는 구글 폰트 불러오기 라는 이 친구를 그냥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그리고 내 영역에 와서 최상단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CSS에 최상단에 있는 1번 라인부터 4번 라인까지 있는 이 HTM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얘를 복사할 거고 CSS의 최상단에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러면 지금 차이를 보세요. 제가 이거를 아직 적용시키기 전과 이게 이렇게 됐네. 잘라내기. 자, 지금 이 상태랑
얘가 CSS에 붙여넣기가 된 상태를 얘를 잘 보세요. 얘를 이쪽을 어때요? 네, 글자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폰트 변경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프로젝트 하시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폰트 적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해본 건데 이거 그냥 구글에 있는 구글 폰트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노트산스 KR이라고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 폰트를 링크를 따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거고요. 여기서 보여드리죠. 이렇게 붙여넣기 한 거고 이걸 실제로 제대로 적용시키기 위해 이거 CSS에 한 줄 추가한 거예요. 이러면 내 본문의 컨텐츠에 폰트가 변경이 됩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우리가 실제로 웹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 또 한번 다뤄질 거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된다. 그건 제가 제공을 해드린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폰트 어썸이나 jQuery 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한번 써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일단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폰트 적용하는 것도 한번 맛을 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뭔가 작업할 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다가 쓰셔도 되고 이 CSS 영역에 잡혀있는 이 노멀라이즈들 이것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되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뭘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스타일 속성들이 다 지금 누굴 부르고 있어요? 클래스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태그를 만들어 놓고 그 태그에 클래스로 이런 이름 주면 이런 속성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쓰게 될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런 거 적용해 놓고요.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때 이런 거 봐서 클래스명 부여할 거예요. 그럼 이 클래스에 들어있는 이런 스타일 속성들이 그냥 다 디자인이 입혀져요. 그럼 우리가 CSS를 막 선택자를 따져가며 따로 작업할 필요가 많이 없어져요. 호버 같은 거는 이런 걸 써도 당연히 따로 써줘야겠지만 그거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림 그릴 때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작업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연습을 하긴 할 거고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메뉴를 가지고 또 다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